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용락의 레이지 뉴스는 국민 입장에서 잘못 알려진 사회 문제에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치에 맞는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먼저 제 주변 얘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주변의 어떤 정치인은 지상파 방송의 카메라 기자와 아주 절친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전부였다는데요. 무난하게 재선을 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그 기자가 자기가 국회의원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서 그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뉴스에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이 정치인이 국회에 꼬박 출석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졌으면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주 비춰준다고 저명성까지 있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언론 그중에서도 방송은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개인의 정치 생명과 한 정권의 정권 유지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죠. 집권하자마자 중요 지상파 사장과 임원을 자기 사람으로 다 같이 갈아치웠고요. 심지어 지상파 종편에 출연하는 시사 문제 얘기하는 패널들도 현 정권과 성향이 반대일 경우 음으로 양으로 출연이 원활치 못하게 되었답니다. 반대되는 여론을 잠재우거나 호도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현 정권은 온 정성을 다해 정권 홍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KBS,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게 연간 1,200억 원에 가까운 방송 중간에 광고를 하는 중간 광고를 특혜로 또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방송사 인허가 끈을 쥐고 특정 정파 방송을 유도한다고 알려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어느 정권에서도 쉽게 하지 못한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곧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연간 1,000억 가까운 적자가 난다고 연막을 피운 KBS와 MBC 같은 지상파는 연간 무려 1,177억 원까지의 수익을 국가로부터 덤으로 지원받게 된 셈이죠. 이와 같은 결정은 해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가 중간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KBS와 같이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이 어느 것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지상파의 중간 광고 시행은 시청자인 국민들에게는 적잖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KBS 같이 수십 년도 강제로 징수해 가는 마당에 또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도 봐줘야 하는 것도 현재의 곤욕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냉정하게 보면 시청자가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그 회사 상품을 사주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가 결과적으로 광고하는 상품에 간접적으로 금전을 지불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광고비를 포함해서 제품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광고 보는 그 자체로도 제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도 양이 많아서 부담이지만 시청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청자 시청권을 제한하고 방송을 본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불편한데 덧붙여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중간에 재미 좀 있을만 하면 그때 광고를 해서 짜증나게 한다는 것은 방송 소비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일정한 양해도 없이 국가에서 멋대로 제한시킨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청자 권리 제한 문제만 나오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문제 제기를 하던 방송 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많은 광고량의 문제와 중간 광고 허용이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미온적인 공정성 훼손의 문제 정도만 언급할 뿐입니다. 전에 같으면 시민단체들이 연합 시위도 할 만한 사안이고 적어도 시민단체별 성명서라도 나올 법한데
현 정권과 상생관계인 방송 관련 시민단체들 뿐이어서 그런지 방송관계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시민단체 단골 인사들의 개별 논편 정도만 눈에 띌 뿐입니다. 오히려 2017년 기준으로 4조 514억 원의 총 방송 광고 시장을 나눠 가지는 종편 방송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채로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전체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광고와 경쟁해서 종편과 케이블, SO와 같은 유료 시장에서는 중간 광고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은 중간 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유료 방송에는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허용되어 온 비대칭 규제가 지금에 와서는 지상파도 허용하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진 당혹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상파의 중간 광고 수입이 1170억 원이 증가하면 종편방송의 모태인 조중동을 비롯한 4대 신문 매체를 포함한 신문의 광고 수입이 무려 220억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제는 개편이라고 같은 사주 밑에 있는 회사들로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전에 종편과 유료 방송만이 중간 광고를 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상파에는 불리하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라고 했기 때문에 종편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점을 한다 하는 그런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제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분명한 것은 방송 매체들끼리는 이해득실에 따라 주장하는 속사정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명분은 언제나 시청자들의 시청 거리를 중요하게 우선한다는 주장을 판박이처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인 속성은 실제로 광고와 돈이라는 전체 파일을 놓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는 이전 투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중간 광고 시행이 정리되면 다음 단계로는 아마도 단계적으로 수신료를 4~5천 원으로 인상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요, 종편방송은 지금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KBS와 방통위가 주장하는 그동안 물가 상승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동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광고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진 광고량은 종편방송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겠죠. 현재 KBS가 연간 수신료로 6천억 원을 징수한 상황에서 예측되는 50% 정도로 인상된다면 이 수신료 인상으로 줄어드는 광고량의 많은 부분이 종편방송 광고량으로 흡수되리라고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루한 방송 매체들 사이에 땅 따먹기 경쟁에 대해 소개해드린 이유는 방송이 시청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방법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올바르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정기능적인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화 시대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상파 방송도 어느 큰 회사들처럼 다시 말하면 자금의 회전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사 제품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아야 인기가 있듯이 방송도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기가 있어야 매력적인 상품이고 크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속성을 설명할 때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등의 원론적인 것보다 돈과 인기를 놓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과 방송 현업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이 돈과 인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더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권의 정치적 요구가 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같은 편이 되어서 여론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정파적으로 활용하려는 정권과 협조하고 부응을 해서 여론을 호도해 주면서
반대급부로 방송조직은 금전적 보상과 앞장서 협조하는 방송현업 종사자들은 인사로 그 지위를 보장받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지상파의 중간광고 시행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에는 민감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문재인 정권이 여론을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중간광고 허용 정책을 추진을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방통위를 앞세워 지상파에 대해 파격적인 정권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상파에 커다란 금전적 특혜를 주는 방송 장악을 확실히 해둠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여론을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저의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은 정권들로부터 때맞춰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명분으로 수조 원의 주파수 사용을 면제받고 수신료도 강제로 징수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95% 전체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으로부터 재전송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상파 중 임금이 비교적 낮다는 KBS 직원 4,700명 중 무려 60.1%인 2,765명이 억대 연봉을 현재 받아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어떤 조직과 비교해서 위에 있는 지상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전에 비해서 약간 수입이 떨어진다고 엄살을 떠는 지상파 경영진의 주장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이 정권은 중간광고 시행을 서둘러 해결해 줬습니다. 그 결과로 각각의 지상파들에게 1년에 몇백억씩을 지원해 주면서 정권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현 정권 임기 내에 정권이 지상파 방송에 해줄 수 있는 시의 결정판을 해준 것입니다.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정권 입맛에 맞게 맞추는 방송 장악의 방법은 우선 시청자인 국민의 의사 정도는 일단 눈 감고 무시합니다. 그래야만 있는 제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현 정권의 협조적인 지상파 같은 방송사와 경영진에게 돈으로 재정 지원을 무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원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현 정권과 동고동락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가져온 방송인들을 전면에 내서 출연시키며 이들에게 금전으로 보상해 주면서 출연자의 인기를 활용해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조적인 방송 현업자의 도움을 받아 방송 진행자로 출연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 진영을 조롱하고 험담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정파 방송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상파에서 정권 홍보와 정권 반대 진영의 대척점을 이루는 천병 역할을 하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현 정권을 옹호하는 정파 방송 구조에서 얼굴 마담을 하는 이 출연자들에게 파격적인 출연료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지상파는 방송사 경영이 어렵다면서 중간 광고를 허용해달라고 현 정권에게 음사를 떨 때는 언제냐는 듯이 하면서 정권의 특혜까지 받은 후는 그 방송에 출연하는 다른 방송인들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출연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김재동 프로그램에서 약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재동이란 코미디언은 편파 방송을 한 대가로 해당 3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주당 1,40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이면 5,600만 원이고 1년이면 무려 7억 가까운 출연료입니다. 코미디언인 출연자를 코미디 같은 일을 함으로써 더 코미디로 만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MBC 경우도 일방적인 정파 방송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해당 600만 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출연료를 받는다 합니다. 예, 주진우인데 우 맞죠? 귀가 참 잘 안 들려 지금 끼어서.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MBC 경우도
일방적인 정파 방송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해당 600만 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출연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KBS가 경영상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분기당 400 또는 5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 MBC는 연간 1,7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방송 현업자들 사이에 흔히 회자될 수 있는 방송사 말아먹으려고 이 짓을 하느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법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사 출연료는 외부 행사 등에서 받는 출연료보다 훨씬 적습니다. 알만한 연예인이 교양 토크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50만 원 내외 수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파격적인 출연료를 받을 때는 프로그램 인기가 급상승한다든지 하는 기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밤 김재동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고작 평균 2%대라 합니다. 이 정도면 애국가가 나오는 시간에 시청률과 맞먹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이 정권 편드는 편파 방송을 해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깔아뭉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청률을 높여주는 건 결국은 시청자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선택권은 고사하고 시청률을 의식해서 출연자 캐스팅과 진행을 한다는 생각은 애당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은 현 정권의 우호적인 내 편과 내 사람만 챙기는 끼리끼리 문화가 지상파에서도 현 정권에 의해 정권 편향 방송 장악 도구로 쓰이는 적나라한 방송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방송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을 때나 상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권과 방송 현업 책임자들은 구두선처럼 시청자의 권리와 선택을 내세웁니다. 그럴 때마다 정권은 시청자들의 권리와 선택보다 자기 정파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방송을 내놓고 이용합니다. 또 그 정권의 우호적인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그 구조에 기생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적 보신과 영달을 위해 그들의 재능을 정파적 정권과 빅딜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현재 자기 편 사람끼리만 소통하는 편향 정치,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사설 정권이란 비난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이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는 수법을 보면 국민이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고 몇몇 사람끼리 권력과 돈, 인기를 맞교환하는 사설 방송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린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에서는 현 정권이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끼리끼리 방송 정책과 방송인에게 특혜를 주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